8.5%에 달하는 높은 월배당을 주는 미국 부동산 리츠 EPR 프로퍼티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997년에 창립된 이 리츠는 현재 각종 놀이공원, 영화관, 스키 리조트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관련 부동산 약 350개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영화관 체인점인 AMC의 임원 출신 피터 브라운 씨와 금융 전문가인 데이빗 브레인이 함께 설립한 회사인데요. 덕분에 회사 초기 성장은 대부분 AMC의 영화관 자산을 세일 리즈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영화관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츠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면 체험형 엔터테인먼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EPR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배당을 줄이면서까지 버티기를 시전하고 최근에서야 그나마 정상화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팬데믹 이후에는 빠른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 리츠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화관 때문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화관은 부동산 포트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관 산업은 코로나 락다운 이전부터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회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최근에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의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이죠. 특히 2022년에 미국의 주요 영화관 체인인 리걸이라는 회사가 파산한 게 영화관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그리고 이 리걸은 EPR의 주요 임차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리츠도 어려움을 겪었고, 이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회사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관 사업 이외에도 여기 아래 보이는 교육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도 전방 산업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EPR의 경영진은 이 두 부분에 미래 투자를 줄이고 아직 성장세를 계속 타고 있는 이 다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최신 투자를 예제로 보면 뉴욕에 위치한 워터파크를 1분기에 약 400억 원에 인수했고, 또 캔사스 시티 쪽에 위치한 이런 실내 카트랙 시설을 600억 원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스키장이나 웰빙 센터 같이 미래 전망이 더 밝은 부동산들을 취득하고 있는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수백 개의 영화관 및 교육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츠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리츠의 숫자 분석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는 건 과거 배당 수익률 추이이고, 현재는 약 8.5%까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건 미국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인 4.2%, 그리고 다른 스페셜티 리츠 평균인 4.3%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여기 연도별 장기 배당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꾸준하게 배당금을 잘 상승시키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배당을 3분의 2나 줄였었고요. 최근에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영진이 자신감 있게 배당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1분기 성적표로도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1분기에 AFFO 숫자가 1.12달러였는데 전년 동기에 1.3달러보다 오히려 AFFO가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EPR의 주가도 이런 부정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하늘색의 EPR 주가는 주황색 선의 미국 리츠 전반보다 확실하게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여기 코로나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 정상화의 피해는 리츠 섹터 전반적으로 타격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산업 전반으로는 코로나 전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분석하는 EPR은 코로나 이전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리츠의 영업 안정성을 더 숫자로 보기 위해서 렌트 커버리지라는 숫자를 볼 텐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임대인의 영업이익이 임대료 대비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클수록 그건 EPR 주주들에게 더 좋은 건데요. 이걸 포트폴리오 전체로만 보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1.9였던 게 최근에 2.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2.2라는 값 안에 어느 섹터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영화관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배수가 1.7로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 평균이 건강하더라도 만약 영화관 산업에서 문제가 터지려면 결국 EPR 주주들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지표인 입주율 같은 경우는 99%로 계속 높은 값이 유지되고 있고요. 입주사 집중도를 보기 위해서 여기 상위 10개의 입주사를 보면 가장 큰 고객은 매출의 14.8%를 내는 탑 골프라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그 아래로 AMC, 리걸, 시네마크 등의 영화관 체인들이 포진해 있고, 이 상위 10개 고객들의 비중은 65.3%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 만기는 여기 첫 번째 그래프로 보시면 10년 동안 매년 만기되는 리스 비율이 총 수익의 약 2%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건 긍정적이고요. 특히 대부분의 만기가 2026년에서 2030년쯤으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1, 2년 정도는 이 리스 만기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당 성향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산업 전반과 거의 유사한 값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당금과 이익이 모두 크게 변동했기 때문에 산업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12개월 숫자로 보면 EPR의 PAR 레이쇼가 70%, 그러니까 산업의 99%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만 보면 긍정적이지만 앞서 본 대로 회사 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 하나만으로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리츠의 영업 안정성을 정리해보면 리스 만기 시점이 잘 분산되어 있고 입주율도 높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당장에는 낮다는 건 긍정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상위 10개 고객사의 매출이 전체 60%가 넘는다는 점, 특히 그 중에 장기 전망이 밝지 않은 영화관 산업 비중이 3분의 1이나 차지한다는 건 눈에 띄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 리스크를 더 중점적으로 보겠는데요. 총 차입금은 회사가 투자를 늘리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이었는데 최근에는 신규 투자를 줄이면서 약 30억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색 선의 EPR의 채무 부담도를 주황색 선의 리츠 산업 평균과 비교해보면 리츠 산업 평균의 6.2보다 현재 EPR의 차입금 배수는 5.8로 조금 더 낮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 금리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 시기에 4%대까지 낮아진 금리를 현재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미리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 수합 등을 통해서 확보해둔 건 긍정적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채들의 만기도 골고루 잘 퍼져 있는 편이고 특히 당장 올해에는 그나마 이 상환해야 되는 비용이 작은 것도 긍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무 리스크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현재 낮은 평균 이자율이 앞으로 몇 년간 유지될 수 있는 건 긍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국 EPR 리스크의 핵심은 영화관 산업의 부진이 되겠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EPR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이 이 영화관에서 오고 있고 전체 매출로만 보면 25%지만 세전이익으로 보면 약 37%가 영화관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관 시장 전체를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 때 하락했던 이 숫자가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EPR의 세 번째로 큰 임차인인 리걸이라는 영화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파산을 했고 두 번째로 큰 임차인이 AMC라는 영화관 체인점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90%나 하락한 상황이죠. 네, 단순히 이렇게 주가만 하락한 게 아니라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이 회사의 이익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AMC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EPR 입장에선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나마 좋은 소식인데요. 네 번째로 큰 또 다른 영화관 체인점인 시네마크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나마 가장 탄탄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네 번째 임차인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PR이라는 리츠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8.5%에 달하는 월배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특수 분야 리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리테일, 오피스, 그리고 거주 부동산에 대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되고요. 세 번째로 적어도 숫자만 기반해서 본다면 차입금도 높지 않고 PAR 레이쇼도 낮은 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임차인 리스크가 높은 게 되겠고 특히 이 AMC라는 회사의 향방에 따라서 향후 2, 3년 동안 EPR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탈영화관 전략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영화관 매출의 비중이 지금보다 확연히 줄어들려면 아무리 빨라도 3에서 5년 정도는 계속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결론을 내려보면 이 리츠를 단순히 경영진이 제공하는 FFO 가이던스로 본다면 현재 거래 배수가 8에서 9배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리츠치고는 굉장히 싼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경영진의 조정된 값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번 사항이 경영진이 제공한 값인데 이것만 보면 마치 2023년에 4.7이었던 FFO가 올해는 4.85로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영진의 조정을 빼고 보면 작년에 5.18달러였던 값이 올해는 약 4.86으로
오히려 6%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투자 판단을 내릴 때는 경영진이 조정해준 값들에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 시나리오를 볼 때는 더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리츠가 아예 투자 못할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리츠보다 리스크가 훨씬 높다는 건 저희가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를 한다면 아주 소량만 투자하고 저희의 배당 현금 흐름을 더 다변화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게 현명해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이 리츠를 분석하면서 느낀 게 약 3년 전에 분석했던 헬스케어 리츠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도 OHI나 LTC, MPW 같은 리츠들이 오늘 본 EPR처럼 상당한 영업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꽤 높은 배당금을 제공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3개 정도의 헬스케어 리츠를 분석하고 그나마 가장 좋은 값을 보였던 이 OHI라는 리츠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이 2021년 11월 올라간 이후에 S&P 500과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 OHI는 워낙 높은 배당을 제공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S&P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간에는 금리 상승, 즉 리츠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매크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만족할 만한 배당 투자 수익률이 나온 건데요. 이처럼 저희가 투자 판단을 내릴 때는 단순히 뭘 사느냐보다는 언제 얼마에 사고 파는지 이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OHI와 S&P만 비교한다면 장기적으로는 S&P가 더 좋은 투자처가 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듯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 EPR에 대한 투자 판단도 독립적으로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PR을 포함한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매수 매도 추천을 받아보시려면 영상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